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수식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죠. 자, 수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수식이라는 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꼴을 쓰고요. 피연산자와 연산이 대상에 되는 피연산자와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려면 제일 첫 번째 등호 이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이 연산자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술연산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비교연산, 그리고 문자연산이 있는데, 자, 산술연산이 주로 쓰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문자연산자는 연결자라 그래서 글자와 글자를 연결해 주는 문자연산자가 있고요. 비교연산자는 우리가 크다 작다 요렇게 비교를 해주는 것들을 비교연산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비교연산자는 결과가 2개밖에 없어요. 틀리면 false, 맞으면 true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는 걸 우리는 연산식 또는 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수식은 피연산자 자리에 주로 셀 주소가 옵니다. 위치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숫자 데이터나 셀 주소를 적는데, 셀 주소를 넣을 때 참조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참조가 있고요. 절대 참조가 있고 혼합 참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 참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수식을 복사, 우리는 채우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채우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경되는 걸 상대 참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절대 참조는 앞뒤에 달러 기호가 붙어서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걸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개가 섞이면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을 고정한다, 열을 고정한다. 그러니까 행을 고정한다는 건 열이 변한다는 뜻이고요. 열이 고정된다라는 건 행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참조를 이용해서 실제 수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수식이라는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표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표 1번에서 이익 금액을 계산하자 그랬어요. 이익 금액을 계산할 건데,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로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익 금액은 얘가 판매 금액이고요. 얘가 마진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채우기를 할 건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아래로 채워져야 되죠. 근데 해당되는 판매 금액이 아래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변하니까 상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진율은 이 자리에 고정돼 있죠. 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절대 참조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내가 수식을 구해야 될 첫 번째 이 금액이 D의 3번지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그 잔지를 선택해 놓고요. 첫 번째, 지금부터 수식을 넣겠습니다. 이 꼴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판매 금액 첫 번째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C의 3번지인데 손으로 C3이라고 적지를 않고요. 그 위에서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참조를 이렇게 화면상에서 표시를 할 겁니다. 저 자리는 다음 자리는 C4, 그 다음 자리는 C5 변해야 되니까 현재 상대 참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대 참조거든요. 저 상태 그대로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연산자 곱하기가 들어가겠죠. 자, 곱하기. 두 번째, 마진율은 C의 9번지인데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상대 참조기 때문에 C9가 10, 11로 변해집니다. 그래서 쟤를 고정하라는 의미에서 요게 반짝일 때, 참조가 반짝일 때 키보드의 F4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절대 참조로 변형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혼합해서 상대 참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F4를 한 번만 딱 눌렀을 때 C 앞에도 달러, 9 앞에도 달러가 생기면 C9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자, 엔터. 결과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요.
이 결과가 나타나 있는 C 3번지 자리에서 자, 작은 십자가 채우기를 만들어서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 수식이 전부 다 채우기, 수식 복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클릭을 해보면 위에 수식 입력 줄에 보이죠? 선택을 해보면 앞에 거는 바뀌어요. 뒤에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했고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누계 비율을 계산할 건데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 얘는 변하고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상대 참조, 변하지 않는 건 절대 참조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꼴 첫 번째 누적 인원수 나누기는 슬래시 기호를 가지고 나누기를 할 겁니다. 합계 자리 고정되어야 되니까 F4겠죠. 10%라고 뜨는 건 표시 형식이 백분율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채우기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대 참조와 혼합 절대 참조를 섞어서 우리는 수식을 계산하고 있어요. 자, 3번 수당 자리에 수당을 계산할 겁니다. 기본급 이 자리죠.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라 그랬는데 기본급과 상여 비율은 변해요. 상대 참조고요. 추가 상여율은 고정이다라는 걸, 절대 참조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에서 가로가 쓰인다는 건 요걸 먼저 계산, 우선순위를 먼저 주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가로가 없으면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가로를 열어서 먼저 계산할 우선순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이걸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은 이꼴로 시작되어야 되죠. 기본급 자리 더하기 기본급 자리 곱하기 여러분들이 가로를 열고요.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자리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고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채우기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자, 이때 만약에 이 열의 너비가 작아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크기 너비가 작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보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4번 마찬가지예요. 매출 총액을 구할 건데 판매량은 변하는데 단가와 할인율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 절대 참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는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고정 절대 참조 곱하기 가로 우선순위로 준다 그랬습니다. 1 마이너스 할인율 자리도 고정이겠죠. 절대 참조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채우기를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포인트 총계를 계산할 건데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더하기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더하기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로 계산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건수와 연체 건수는 변해요. 상대 참조.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는 고정돼 있죠. 절대 참조입니다. 자, 이꼴 수식을 쓰겠다. 대출 건수 상대 참조입니다. 곱하기 대출 포인트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더하기 연체 건수 상대 참조입니다. 곱하기 연체 포인트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해서 포인트 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식 계산을 할 때는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한 건 전부 다 숫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산술연산자, 숫자 계산을 해주는 산술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했고요. 문자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자 연산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비어있는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자, 수식이기 때문에 이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참조
그리고 연결하겠다. 참조. 그러면 두 개를 붙여서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수치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내가 손으로 글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 수치값에다가 이 글자를 붙여서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들이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붙죠.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버립니다. 연산에 이용을 못할 겁니다. 그걸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상수를 갖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이 2보다 크다. 맞으면 true가 나올 거예요. 1이 작다, 아니 크다, 0. 5보다 크다. 틀렸죠? 그러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우리가 화면상에서 보듯이 저 보면 같다. 처음에 이꼴이라고 쓰는 건 수식을 넣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꼴이라고 쓰는 건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이꼴은 수식을 넣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꼴은 연산자로 같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1은 1과 같으니까 true가 나올 거예요. 자, 저렇게 같다, 크다, 다른 말로 초과라고 부릅니다. 작다, 미만이라고 부를 거고요.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부를 거고, 작거나 같다, 이하, 같지 않다. 요렇게 해서 6개의 비교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비교 연산자는 일반적인 수식에서는 거의 쓰질 않고요. 나중에 if나 조건 비교를 할 때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자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참조가 변한다, 상대 참조, 변하지 않고 고정이다, 절대 참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수식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에 관련된 학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